이 병은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2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저런 식으로 목에 핸드볼 공 하나가 있는 것처럼 저렇게 커진 거예요. 미분암의 치료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딱히 없어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봤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갑상선 브로스 시간입니다. 빅브라더 장하석 교수님, 영브라더 장우진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다양한 갑상선 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도 어려운 상황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오늘은 어떤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자, 오늘은 갑상선암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미분화 갑상선암 순서가 되겠습니다. 미분암은 저희가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아주 무서운 암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진짜 위험한 암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의할 때도 그렇고 학생들에게도 이야기할 때 사람에 생기는 암 중에 가장 위험한 암 순서를 세면 3등 안에 꼭 들어간다. 이 암은 요즘은 이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해서 좀 개선이 되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 발견일로부터 평균 6개월 내에 모두 사망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6개월 내에요? 진짜 무서운 애네요. 옛날 드라마나 연극부터 영화 같은 데서 주인공이 이제 사망하는 병들이 시대에 따라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뮤지컬 라보엠의 경우에는 주인공 미미는 결핵으로 사망하고 한때 많은 영화에서 특히 여주인공이 백혈병으로 사망하고 아주 오래된 영화인 선라이즈 선셋이라는 영화에서는 골육종으로 사망을 했죠. 근데 시간이 지금 좀 되긴 했지만 드라마에서 미분화 갑상선 암이 등장하는 것을 봤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병이 있는지도 몰랐을 텐데 이제는 이렇게 많이 유명해졌다는 거죠. 이 병은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나타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병도 잘 알면 저희가 잘 막을 수 있는 거죠? 맞나? 반응이 좀 뜨뜻미지긴 하죠. 그니까요. 뭔가 갑자기 너무 싸해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일단 위험하다는 거 제가 딱 알았고 뭔가 잘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사실 조금 예측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가요?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건 제가 레지던트 할 때 우리 스승님께서 수술한 케이스인데요. 사진 참 오래돼 보이죠? 근데 정말 너무 큰데요? 저 밑에 좀 노랗게 길게 돼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저거 자예요, 자. 에? 제 어릴 때는 대나무를 이렇게 결대로 쫙 깎아가지고 저렇게 잘라서 자를 만들어 썼어요. 저게 30cm 자입니다. 에? 저도 어릴 때 저 본 적은 있습니다. 거의 골동품 수준이죠 지금. 실제로 지금 저 밑에 환자 이름도 쓰여져 있는데요. 면 반창고에다가 써서 붙여놓고 저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아주 정말 기념비적인 사진이에요. 근데 혹시 장하석 교수님 고찜 메고 학교 다니셨나요? 약간 전서고 날리시고 약간 그런 그건 그렇고 이게 왜 기념비적인 사진인 건가요? 이런 환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됐는데 수술을 한 케이스는 더더욱이 드물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레전트 할 때부터 저런 케이스들을 사진을 찍어서 많이 모아놨어요.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저희 학회 사람들은 학교에서 어떤 강의를 하게 되면 희귀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한테 전화가 와요. 사진 좀 달라고.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사진도 주고 했거든요. 특히 이 사진은 이게 떠돌아다닌 거예요. 계속 떠돌아다니고 원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퍼져가서 이 사진이 기념비적이라고 하는 게 왜 기념비적이냐면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그 외과 교과서에도 실렸어요. 이 사진이. 요즘 같으면 그거 큰일 날 일 아닌가요? 큰일 날 일이죠. 근데 이런 자료는 워낙 드물기도 하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이런 게 바로 서로 협력하는 거고 의학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 환자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65세 정도 된 환자였어요. 젊었을 때 이 환자는 이렇대요. 목에 뭐가 만져지긴 했대요. 뭐가 있었는데 사는 것도 바쁘고 진단도 안 했답니다. 그리고 지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혹이 이렇게 조금 커지더니 갑자기 확 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2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저런 식으로 목에 핸드볼 공 하나가 있는 것처럼 저렇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이런 수술을 하려는 의사는 요즘도 드물어요. 요즘 수준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수술에 당신은 더 했겠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스승께서 저걸 이제 드러내고 저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여기 지금 화살표에 보이는 저게 반대편 갑상선 정상 조직이에요. 저렇게 조그만데 저 핸드볼 공만한 게 목 옆에 임파선으로 다 전이가 한 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수술한 거죠. 하여튼 수술은 성공리에 끝났어요.
그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10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그런 수술이었는데 잘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며칠이 되지 않아서 제가 그 환자를 보는데 환자가 숨을 쉬기가 어려워하는 거예요. 폐 사진을 찍어봤더니 폐에 전이가 퍽퍽 생기는데 이게 하루가 다르게 퍽퍽 늘어나요. 그래도 겨우 10일 만에 그 폐가 다 전이가 돼서 호흡부전으로 사망했어요. 아, 근데 이분의 암의 성질이 이렇게 확 커지는 성질을 갖고 계신 분인가 봐요. 미분화암이에요. 그게 이제 이게 드물다고 하는 게 미분화암을 저렇게 수술한 케이스도 드물고 그래서 저런 사진이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공적으로 수술을 끝냈는데도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이게 저는 좀 희한하게 레지던트 때도 저런 사진을 찍었지만 사진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미분화 갑상선암 관련한 논문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제가 4편인 걸 썼는데 이런 환자들이 당시에는 다른 대학보다는 연세대가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논문을 쓰게 됐는데 그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이게 제가 쓴 논문 중에 1977년부터 2002년까지의 펠로우 때 데이터를 모으고 이제 교수가 되고 나서 논문화 시킨 건데 수술할 수 있었던 군과 없었던 군을 이제 구분을 해서 치료 결과를 봤어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어떻게 하더라도 수술을 할 수 있었건 뭐 없었건 간에 치료 효과가 없더라. 너무 치명적이더라. 그런 결과를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제목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A Therapeutic Dilemma 해놨죠. 그런 제목을 붙였어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암울한 암일지라도 그런 길이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뭔가 되게 절망적일 뻔했는데 그래도 새로운 길이 있다고 하시니까 정말 이 심각한 암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자, 이 암은 전체 갑상선암의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저희가 이런 게 되게 드물다는데 10에서 15%는 굉장히 큰 숫자인데? 그냥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말이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약 1에서 2%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다행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 이제 이 데이터는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의 데이터고 과거의 데이터가 모인 결과라서 요즘의 트렌드랑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해요.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지만 과거의 갑상선암의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병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시절에 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보여준 환자가 예전부터 병이 있다가 갑자기 악화가 되어서 왔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상과도 연관이 있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이 암은 비교적 고령의 연령층에서 많고 다른 암들과는 달리 남녀 성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갑상선 질환 중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는 분화갑상선암, 그리고 진단이 되지 않은 갑상선 종양, 특히 거대, 선종 등이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생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기존에 있던 분화갑상선암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고 오랜 시간 방치되다가 암의 분화도가 나빠지면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서도 또 이야기했지만 예후가 좋은 유도암이나 여포암 같은 분화갑상선암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분화암으로 바뀌고 더 방치되면 결국 미분화암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결과 생존이 지극히 나쁜 치명적인 암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다른 암들은 그래도 비슷비슷한 수준에 있는데 미분화암의 경우는 이렇게 최악의 결과를 보이고 있죠. 진짜 유두암이랑 비교를 하면 90%대 10%니까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네요. 더구나 처음에는 이렇게 예후가 좋은 암이었는데 치료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 엄청 예후가 좋지 않은 암으로 변했다는 거잖아요. 아,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이야기해오던 내용을 기억해보면 수술을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수술을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근데 아까 보여주신 그분은 수술을 완벽하게 했는데도 안 좋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또 케이스 하나 준비했는데 이 환자는 연세가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큰 혹이 지금 거의 목 전체를 다 차지하는 그 혹이 있죠. 수술 전 조직 검사를 했더니 유두상 갑상선암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양쪽 옆에 전이가 있으니까 수술해야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딱 마쳤어요. 자, 그런데 조직 검사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대부분은 유두암인데 미분화암 같은 변화가 5%에서 있더라. 이런 변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95%는 유두암인데 5%는 미분화암?
이라고 하면 이건 무슨 암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 애매해요. 원래 분화갑상선암 중에 이제 분화갑상선 여러 가지 A형 서브타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진단하거나 네. 혹은 이제 저분암 같은 걸 진단할 때 이런 특징적인 세포 형태가 80%에서 나타나야 진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분암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보통은 20% 넘어야지 진단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에는 병리의사들이 미분암이라고 진단을 못해요. 그 유두성 갑상선암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네.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변화가 있다면 꼭 거기다가 써놓으라고 해요. 그리고 이 임상 의사들한테 알게 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분암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굉장히 약하지만 네. 조심하고 또 요주의 관찰을 해야 된다. 이런 이유는 조금이라도 이런 기미가 있다면 빨리 초기에 강한 치료를 하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참 이분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72세인데 요새 72세랑 좀 달리 저 때 당시에 저분은 좀 몸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항암 치료를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5% 이걸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나 이렇게 했고 또 환자분 자신도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뭐 진짜 5개월까지는 너무나 깔끔하게 괜찮게 잘 살았었습니다. 이제 6개월째 되면서 이렇게 돼서 나타났어요. 전이가 돼서 막 거의 침범 다 돼가지고 나타났고요. 7개월 차에 이제 이렇게 막 확 부으면서 더 나빠져서 왔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재발을 했죠. 2004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저 때는 표적 치료가 가능하지도 않았고 그냥 독한 항암제 치료밖에 없었기 때문에 치료를 꿈도 못 꿀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이제 전에 그 갑상선암 환우회 카페 이런 데서 미분암의 치료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딱히 없어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봤어요. 근데 뭔가 되게 너무 위험하고 무서운 병인데 저희가 뭔가 딱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되게 답답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미국 갑상선암계 가이드라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 스테이지 4라는 분류에 참고로 미분암은 아무리 크기가 작아도 진단 즉시 바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죠. 심한 정도에 따라서 4A, 4B, 4C로 표시했는데 치료에 대해 많이 써놓긴 했지만 많이 써놓고 뭐 요점이 없다는 거는 치료 방법 별로 없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가능성 있는 모든 치료를 열거한 수준입니다. 이 표에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 이렇게 다 써놓긴 했는데 본문에는 이런 말을 써두었습니다. 미분암의 표준적인 치료는 없다. 결국 정해진 원칙은 없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동안 이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런 와중에도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분명히 좋은 대안이 나올 거라는 걸 알지만 또 약간 답답하고 막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분암이 이렇게 위험하고 무섭지만 최근에 발전 있죠? 우리가 이제 2015년이 되면서 새로운 치료법을 도입을 해요. 앞으로 정말 그 희망적이고 중요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